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해 주실 분들입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맘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EU 정상회담과 미국의 FOMC 그리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였는데 이 새 이벤트들이 다 지나가고 나보니까 그 기대감이 참 쓸모없던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약세장이었는데요. 한 주를 좀 평가를 해볼까요? 김동희 대표님? 네, 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파티장에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렇지만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파티장을 나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증시에는 12시를 알려주는 알람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라갈 때는 산타랠리를, 내려갈 때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반된 견해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어제는 지수가 떨어지니까 또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12시가 다가오는 것 아니냐,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지수가 상승하고 나니까 네. 또 시장에서는 또 희망을 찾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전혀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표현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장의 이벤트에 휘둘다 보면 오히려 올라갈 때 흥분해서 사게 되고 떨어질 때 공포 속에서 매도하게 되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11월 달이나 12월 달 지금의 현재나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고 여전히 비추세 구간,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비추세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점차적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박스권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접해 보시겠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의 코스피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시면 10월 달 이후에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렇게 수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결정돼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시장은 좀 방향성을 정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 연시를 관통하는 구간에 좀 어디든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즉 추세를 좀 정해야 되는 구간으로 점차적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은 우리 시장보다 좀 낮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선된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도 우리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8월 초에 2200포인트 수준에서 하락을 해서 지금 1800포인트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 8월 초에 하락폭을 거의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한 다음에 1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패턴, 즉 상승 트라이앵글의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호전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 시장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비추세 구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 정치적인 발언들에 따라서 방향성을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좀 안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 어떠한 이벤트,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공포감 속에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지수가 또 반등한다고 해도 섣부르게 이것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추격 매수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지수에 연동된 매매보다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최선의 지금의 방어는 방어주를 사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희소식이네요. 지루하고 더 심리적으로 어려운 비추세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저점은 약간 올라가고 고점은 약간 내려가면서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물론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혼란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벤트를 보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떨어지면은 공포감 속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어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역방향 사이클의 매매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비일비실하게 일어나면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확실하게 이 종목은 내년도에 성장성이 뚜렷하게 전개될 것이다. 침체,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강한 종목군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종목군 중심으로 매매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종목 중심의 매매가 필요한 거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하는 매매는 무의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대리님, 이번 한 주 사흘 동안 80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더라고요. 오늘 하루의 반등 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의미를 별로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뭐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유럽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게 전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출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있어서 또 환율이 돈이 좀 계속해서 출금하다 보니까 1150원 선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로 1158원으로 끝났는데요. 1150원 선이 뚫리게 되면은 사실 뭐 12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그 공간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에 네. 좀 그 사이에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좀 외국인 매도를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는 것이군요. 네, 우리 코스피가 1839,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1800은 이탈되지 않았고요. 1810선에서 지지를 하고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는 아주 희비가 엇갈립니다. 먼저 오늘 전기 가스 업종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관들이 증시의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업종을 주로 매수하나 많이 눈여겨보실 겁니다. 이 유틸리티 업종의 매수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한국전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외되는 역할을 했다가 나라는 종목도 있소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대비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네.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급적인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바로 연기금밖에 없죠. 연기금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기금들이 어제 7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어제까지 지난 11월 1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2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최근 10년 내에 없었던 그런 최장 순매수 기록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주체가 연기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요. 제가 연기금이 26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기,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을 샀고요.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의 70%는 대체적으로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네.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시 방어 역할을 해줬네요. 네네.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전력의 최근의 주가의 반등 흐름을 본다면 10년 내 최저점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기간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뭐 전기료 인상과 같은 이러한 이벤트들과 좀 엮어서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즉 장기간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연기금들의 매수세는 연말까지는 배당 혹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한 관이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이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펀더멘탈과 너무 연관시켜서 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랠리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이후로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매로 보자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이달 들어서 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날도 오네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볼까요? 증시 대비해서 역시 자동차 역시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 업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IT에 밀려서 빛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의 반등에 있어서 과연 이제 낙폭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였는지 아니면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뭐 오늘 하루 가지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그 주가 낙폭을 좀 억울하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보면은 항상 자기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가 그동안 하락했던 원인 중에는 뭐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그동안 이제 판매 대수가 괜찮게 나왔던 이유는 북미에서의 선전도 물론 있었지만 이머징 국가에서의 그 판매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선진국 경기에 워낙 휘둘리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경기 민감주라고 불렸던 자동차주가 이머징의 안정적인 그런 수요에 의해서 성장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머징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선진국 시장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이제 환율을 대비해서 엔화 대비해서의 그런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이 더 그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상은 위기가 좀 오다 보니까 이번 주만큼은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갔던 얼마 전에 이제 상품 관련주가 이제 또 급락을 하면서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그 달러의 대체자인 그 통화가 바로 엔화입니다. 그래서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요. 엔화가 또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경우에는 일본 수출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플러스 된 요인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줘서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은 지지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본인의 업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달라고 얘기를 먼저 서두하셨어요. 네. 여하튼 단순한 주가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다.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 오늘 베스트 이슈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3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 텐데요. 강보합권 흐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상해는 지금 보합권 내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연중 최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즉 강보합권 이렇게 보면 아시아 증시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워스트 이슈는 개별 종목 가운데서 급락을 나타낸 종목들 한 가지씩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슈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용 등급도 강등됐고 주가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대한전선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단기 차입금 증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1,000억 원 정도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이자 비용도 현금 흐름에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흐름임에는 틀림없고요. 부동산 개발 관련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도 도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자구 노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매매할 이유라면은 낙폭이 많이 그동안 깊었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종목에 낙폭이 깊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매매하기에는 좀 불필요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그 자구 노력 부분이 시장에서 인정되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렵다. 이런 종목은 매매를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악재가 터졌던 코오롱 기업은 어떨까요? 코오롱 인더도 하락이고요. 지주회사인 코오롱도 하락인데 악재 겹쳤습니다. 액티브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저 얼마 전에 지금 등산 가려고 이 코오롱 제품의 등산복을 샀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네요. 아쉽게도. 근데 이것이 좀 잘 처리가 된다면 다시 뭐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일회성 요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가 하락을 좀 당분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주가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그 성장 배경과 성장 가능성에 이제 투자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이 상품에서 발암물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좀 일회성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오롱 쪽 그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나 이런 쪽 그 브랜드를 통해서 수익을 걷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주사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이번 사태는 좀 어느 정도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지나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룹 차원 내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예. 내년에도 지금 전망이 좋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약간 의료업체라고 하나요? 예. 약간 기능성 제품, 의복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주가 흐름도 좋았고 많이 팔렸고 내년에 성장성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흐름을 좀 점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이제 액티브라든지 이제 등산용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데요. 등산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같이 좀 좋은 쪽으로 영향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니즈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업종에 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만 다시 또 이제 경기가 턴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긴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오롱 쪽에서는 이것이 코오롱 제품 전체가 아니라 홈쇼핑 제품에서 판 일부 상품이다. 그리고 전량 리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재훈 대리께서는 일회성 요인으로 온 악재일 것이다. 좀 주가 상승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악재 소식을 겹친 종목은 제사 이통 관련주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어렵나요? 또다시 무산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마감 앞두고 아마 하한가 내지는 급락 소식이 아주 줄줄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파악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그 SK텔레콤, KT, LG U+,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일단은 무산됐지만 당분간 이러한 그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3사의 독과점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반값 통신료를 내세워서 기존 통신사의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 에볼루션, LTE 진영이죠. SK텔레콤과 LG U+ 같은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오히려 반대 이익으로 이 3사 이동통신주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통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매매를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워낙 이제 그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서서히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멘텀이 좀 생겨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있는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종목들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재훈 대리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 이 1800선 초반에서 매수에 임해 본다면 경기 민감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약세에도 견조한 증시 방어 역할을 하는 종목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전략 자체가 그 가격대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800에서 아까 이제 한국전력이 상승하게 된 배경에도 가격적인 측면이 싸고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더 접근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티는 종목들보다는 좀 미리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 오히려 1800 밑에 선에는 더 매수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또 기관들도 그런 것들을 더 구미가 당겨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신의 선택은 많이 빠진 오히려 경기 민감주.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은요? 저는 뭐 연말까지는 좀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싶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 엑슨모빌 같은 정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그동안 견조했거든요. 반면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정유주들의 흐름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연기금이 아까 좀 IT,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한정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은 좀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와 내수주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수급적 영향의 시장이 좌우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들, 그리고 기관들의 역할이 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북클로징을 하고 거의 소극적인 매매로 일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에서 외국인이 수급의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더 강도가 시장을 휘두르는 강도가 네.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주목하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연말까지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종목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시장에 방어적인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재산을 지켜줄 종목은 방어적 역할을 할 종목은 없고요. 오히려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즉 최선의 방어주는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지금 경기가 좋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천수답, 즉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종목군이 아니라 경기가 당분간 좋지 못하더라도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이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안정 속에서의 전진 이런 부분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진이란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서서히 내년도부터는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의 특징은 한번 경제 기조의 스탠스가 바뀌면 장기간 이것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관심 있게 대응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들의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유동성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외국인 매매에 의지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워낙 이제 연말이면 외국인들은 빨리 손을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관의 매매에 더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같이 증권대학 김동기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